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과 함께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 출발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2020년도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불과 이제 다음 달이면 한 달 남았는데요. 자, 한 달 남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동산의 어떤 관련된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판단해 봤을 때 2021년도 달라지는 세금 제도에 대해서 한 번쯤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이 내용에 대해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2020년)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바로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이 가장 큰 화두가 아니었을까 하는데요.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주택 세금 부담이 강화되면서 우리 집은 언제 팔아야 할까 고민하신 분들 정말 많았을 겁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대표적인 세금은 집을 보유하는 동안 내는 종합부동산세, 집을 팔 때 생긴 시세 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먼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내년부터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종부세는 지난 7.10 부동산 대책 때 최고 세율이 현행 3.2%에서 6%까지 인상돼 대폭 강화되었는데요. 개정된 종부세율은 내년 6월 1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또한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에서 60%로 인상됩니다. 집을 오래 보유하고 있다가 팔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는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됐습니다. 현행법상 양도소득세를 연 8%씩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거주 요건이 추가돼 요건이 보유기간 1년당 4%와 거주기간 1년당 4%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명의만 보유했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현재의 절반인 40%로 감소됩니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지금부터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12월 달 올해 막바지의 이슈 시간에는 달라지는 세금, 제도, 그리고 올 20년도를 정리하고 21년도에 대한 부동산 전망에 대한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21년도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자, 워낙 요즘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언론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보유세의 하나의 일종입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부과가 되는데요. 종합부동산세만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재산세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인상, 증가가 불가피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먼저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우리 앵커도 얘기했지만 종합부동산세 올해도 많이 부과가 됐지만 내년엔 더욱더 많은 분들이 많은 과세분을 납부를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 종합부동산세 개인 법인 주택분에 대해서 세율 인상이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21년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를 하게 되면 지금 개정된 세율 인상을 적용을 받을 텐데요. 현행 법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개인과 동일했지만 내년부터는 법인 같은 경우에 고세율 일반 2주택 이하 조정대상 지역 2주택을 제외한 2주택 이하분에 대해서는 3%가 법인이 부과가 되고요. 3주택 이상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
이하의 법인 같은 경우에는 6%의 단일 세율이 부과된다. 고세율이죠. 자, 개인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이번에 종합부동산세의 고지서를 받아보시고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아직 시작이 불구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행 과세 표준 그리고 현행 세율입니다.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는 개인 일반 2주택 이하분에 대해서 0.1%에서 최고 0.3%포인트가 상승한 0.6에서 3.0까지의 세율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주택자 이상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현행에서 0.6에서 2.8포인트가 증가한 1.2에서 6.0까지 세율이 상승하는 세율 인상분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 세부담의 상한이 인상됐는데요. 자, 법인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2주택자 이하는 3%, 3주택자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 같은 경우 6%의 단일 고세율이 적용되면서 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은 폐지돼 버렸고요. 2주택자 이하, 3주택자 이상은 현행과 동일한 개인입니다. 개인. 단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현행 200%의 상한 비율에서 300%로 상향이 적용된다.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증가를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20년도와 21년도 도표를 보겠습니다. 자, 현행 20년도입니다. 20년도에도 한 15만 명이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인원으로 추가가 되었고 세액도 1.5배에서 2배가량 많이 늘었는데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자, 보시는 대로 공시가격이 집값이 상승하면서 공시가격이 상승했고요. 또한 공정시장 가액 비율 90%를 적용시켰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데 있어서 내가 90%이기 때문에 한 10%, 100%에서 모자라 10% 정도를 할인해 주겠다. 할인액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비율이 90%, 10% 정도만 할인해 주겠다라고 하는 비율로 적용을 시켰고요. 또한 2018년도 이후 2019년도부터 3억 원 이하 그리고 3주택자 이상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내의 2주택자의 같은 경우에 과세 표준이 세분화되면서 2020년도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면서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됐고 세액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내년도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집값의 상승은 불가피할 거라 보여지고요. 또한 최근에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가 포개질 거고 또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95%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약 5%만 할인해 줄게 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세율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이 2021년도 과세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변수의 내용이 종합부동산세의 인상은 불가피하다. 또한 현재 지금 한 75만 명 정도가 종합부동산세에 해당이 됐지만 내년도에는 거의 100만 명에 육박하지 않을까. 내년이 문제 아니고 내후년에는 2022년도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로 상향하기 때문에 할인되는 금액이 없다. 오직
공시가격의 비율로만 가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자, 2021년도 분양권입니다. 지금까지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주택수로, 세제상 주택수로 보지 않았지만 2021년도 1월 1일 이후에, 내년 1월 1일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 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주택수로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양도소득세 주택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내용입니다. 자, 올해까지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대출과 청약 시에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시켰지만 양도소득세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미포함시켰습니다. 분양권과 상대적으로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대출, 청약, 세제 모두 주택수에 포함됐다는 부분이 좀 상이한데요. 내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가 2021년도 1월 1일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매도할 시에 양도소득세상 주택수로 포함을 시키겠다. 분양권도 이제 주택수에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한 분양권의 양도에 있어서도 세율이 인상이 되는데요. 자, 일단 단기에 대한 걸 보겠습니다. 단기 2년 미만에 대해서 주택의 부동산과 주택 입주권에 대해서 세율이 상이합니다. 그러나 2021년도 1월 1일이 아니고 6월 1일 이후부터 양도분에 적용이 되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1년 미만은 70%, 그리고 2년 미만은 60%, 그리고 2년 이상은 기본세율로 간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자, 분양권입니다. 현재 분양권에 대해서는 조정대상 지역 내의 분양권이라고 하게 되면 기간에 상관없이 50%의 중과세를 매겼습니다. 비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은 50%,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기본세율로 갔는데 이 분양권에 대한 부분이 2021년도 6월 1일부터는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 또한 조정과 비조정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지역의 분양권은 기간으로만 따져서 세율을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이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분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자, 제가 이슈 시간에 많이 다뤘던 내용인데요. 자,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입니다. 고가주택 9억 원 이상이라고 하죠. 실거래가. 장특공,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있어 거주요건과 보유요건이 분리돼서 적용이 되는데요. 현행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년 보유, 2년 거주를 했을 경우에는 최장 10년 이상일 때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년 1월 1일 2021년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보유와 거주가 각각 40%로 나눠지면서 보유 10년, 거주 10년을 채워야지 최종 8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단 내용을 보시면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거주 기간이 2년에서 3년 부분이 지금 구간이 없습니다. 거주에 대해서 이 부분은 8%를 적용해서 20% 최종 20%를 적용시켜 주겠다라는 부분으로 예외사항으로 나와 있는 부분도 하나의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내년과 올해를 경우를 했을 때 양도가액 실거래가 15억의 주택 10년을 보유했고 2년을 거주했다고 가정했을 시에 취득가액이 7억으로 동의를 합니다. 세율을 계산할 때 올해 매도를 하시면 산출세액이 한 1,000만 원이 채 안 되는 한 954만 원이 나오고요.
내년부터 2021년도에 양도를 하실 경우에는 한 4,200만 원 정도, 약 4배 이상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또한 소득세의 전체적인 부분을 해서 그 안에 또 양도소득세가 들어가죠. 소득세 최고세율에 대한 부분이 인상이 되는데요. 과세 표준에 세분화시켜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2021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서 부과를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보시는 대로 과세 표준 5억 원 이하는 동일합니다. 자, 기존에는 5억 이상일 경우에는 42%를 적용했지만, 개정된 법안에서는 2021년도 1월 1일 이후의 소득분 보실 때는 5억 원에서 10억 원까지는 42%, 10억 원을 초과하는 과세 표준에 대해서는 45%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 부분으로 지금 개정이 되고요. 그럼 요 다음 단계 중과세입니다. 이 중과세를 지금 최고세율, 소득세 구간에서 최고세율이 올라가는 부분을 적용을 시켜봤을 때, 자,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세율에 대한 인상입니다. 내년 5월 31일까지는 현행이 적용이 되고요. 내년 6월 1일부터는 개정된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현행은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 기본세율에다가 중과세율 10%, 그리고 3주택자는 20%가 적용이 되고요. 현 시점에서 내년에 2021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최고세율을 적용받는다고 하게 되면 기본세율에다가 45%에다가 20%를 중과하기 때문에 최고세율이 65%까지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개정된 내용을 보시면 10%씩 인상이 돼서 2021년도 6월 1일 이후부터의 양도분에 대해서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중과세율이 20%, 조정대상 지역 내 3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는 30%, 양도세 최고세율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최종 75%까지도 받을 수 있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라고 정리를 해둘 수가 있겠고요. 내년에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매도를 하거나 하셨을 때 손해보시는 부분이 없도록 좀 내용을 준비해 봤고요. 자, 올해도 그랬지만 내년, 내후년 부동산에 대한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세금에 대한 부분이 되게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앵커도 얘기했지만 세테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서 부동산의 본인의 자산 관리를 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